이번에는 전기차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의 최대 경쟁업체 BYD의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과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으로 테슬라 주가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1.01% 하락한 176.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단 중국의 BYD 중국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BYD는 지난 5월 전기차 14만 6,395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18만 4,093대 등 모두 33만 488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8%, 전월 대비 5.93%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12월에 34만 대에 근접한 것입니다. BYD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모두 126만 6,934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앞으로 더욱 고전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주들이 2022년 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식 75억 달러 약 10조 원 이상을 매각했을 때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주가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페리 등 주주들은 지난주 델라웨어주 챈서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2023년 1월 2일 테슬라의 지난 분기 실적이 공개된 직후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다면서 당시 머스크가 내부자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1월 2일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안 좋은 것을 미리 알고 실적 발표 직전인 2022년 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면서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 문제로 내용을 겪는 등 악재가 산지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주주인 미국의 최대 연기금 대표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총 560억 달러 약 76조 7천억 원 규모 주식 매수 청구권, 스톡 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 캘퍼스의 마시 프로스트 CEO는 머스크의 560억 달러 연봉 패키지에 대한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이 회사의 성과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캘퍼스는 테슬라의 상위 30개 투자자 중 하나이면서 테슬라의 주식 9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으로 알려진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하반기 투자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클 하트넷은 작년에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주 7개 종목이 중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마이클 하트넷은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을 떠나야 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수석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반기에는 주식보다는 채권 보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연준의 첫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주식시장을 잠시 떠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4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발표된 이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큰 확신을 얻었다면서 지금부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채권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 리서치 회장도 지난주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주가 상승 랠리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라고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21배로 지나치게 확대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PER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대규모 조정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지적을 하면서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리스크 대비 보상 차원에서 주식보다는 머니마켓 펀드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P모건과 메릴린치 출신의 월가 베테랑 투자자인
존 울펜바거는 미국 S&P 500 지수 상승세가 정점에 도달한 것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울펜바거는 S&P 500은 작년 10월 후반 이후에 26% 상승하면서 7개월 동안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의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며 S&P 500이 5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임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잠재적인 시장 상단을 공유했습니다. 울펜바거는 2000년과 2008년의 극심한 매도세에서 보듯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시장 침체가 종종 뒤따랐다면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률 상승과 2001년, 2007년, 2020년과 같이 경기 침체를 요구하는 경제 지표는 잠재적인 하락을 뒷받침하는 지표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실업률이 2년 이동평균을 넘어섰으며 이는 주요 시장 하락 전에 나타나는 전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비이성적 수준으로 치솟았음에도 시장에는 여전히 매수를 노리는 대기 자금이 넘쳐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 지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0.57배를 기록,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밸류에이션이 3.4포인트를 올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S&P 500 지수 PER이 이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적은 지난 30년 중 단 5%에 불과합니다. S&P 500 밸류에이션 급등 배경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에 따른 기술주 고공행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일품 속에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메타 이렇게 구성된 M7,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의 12개월 선행 PER은 무려 30.71배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10월 저점 대비 3.8포인트 오른 수준이고 10년 평균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마이크 윌슨은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솔직히 지난해 우리의 PER 전망이 빗나갔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확실하나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얼마큼의 정상화가 진행될지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윌슨은 그러면서 올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5,400으로 종전의 4,500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언제든 주식에 투입될 대기자금이 넘쳐나는데 더해서 강력한 가격 상승 모멘텀 역시 투자자들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 상반기 동안에만 24차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장에 매도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자가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시장 진입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젠버그는 지난 1992년 앨런 그린스펀이 당시 주시장 행동을 비이성적 과열로 표현한 것처럼 현재 증시가 경제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동물적 감각과 심리, 투기가 넘쳐나는 비이성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증시가 단순히 고밸류에이션 상황을 넘어서 비이성적 상황임을 뜻하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거나 AI 기업들의 실적이 실망으로 바뀔 때 그만큼 막대한 조정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다시 살아난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우호적인 시장 여건과 겹칠 경우 미국의 증시가 급등할 수 있다는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제임스 라일리 시장 분석가는 AI 열풍이 다시 힘을 얻고 채권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는 S&P 500 지수가 내년 말까지 6,500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우리의 기대감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일리 분석가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열풍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엔비디아를 넘어서 기술, 통신 관련 종목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점차 AI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주를 골라내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는 더욱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라일리 분석가는 물론 AI와 관련된 버블이 약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AI가 극초기에 있는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채권금리는 꾸준히 하락해서 증시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라일리 분석가는 내다봤습니다. 그는 올해 말까지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4.5% 레벨에서 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